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깨 통증을 좀 줄일 수 있는 테라피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설명을 할게요. 어깨는 좀 다리에 비해서 좀 덜 사용하죠. 덜 사용하니까 뭐 이제 어깨 조금 불편하시면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도 있고, 그냥 목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두통이라든가 뭐 당장 많이 쓰는 애들은 좀 불편함을 겪으니까 바로 병원 가시는데, 어깨 안 좋으신 분들은 보니까 근데 좀 참으시는 분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능적으로 좀 올려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 예, 그 조금 지금 문제가 있다면 도움이 될 만한 오늘 테라피, 운동 몇 가지 가지고 왔으니까 그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운동이나 테라피를 알려주기 전에 어깨 구조가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니까 어깨 구조 좀 설명해주고, 아, 어깨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구나 정도는 알고, 그 다음에 뭐가 가장 문제를 발생하는 NG 확인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불량한 자세 때문에 어깨가 왜 아파오는지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자, 그러면 어깨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한번 설명할게요. 뒤에 이제 날개뼈라는 애가 이렇게 있어요. 날개뼈. 뒤에 보면 이렇게 그 날개뼈라고 하잖아요. 네,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견갑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견갑골에는 이쪽으로, 이쪽 손으로 이쪽 오른쪽으로 보여요. 이렇게 견갑골에는 위에 이렇게 하나의 근육이 있는데 극상근, 그리고 지금 앞쪽으로 보이는 건 이렇게 앞쪽에 또 근육이 하나 이렇게 붙거든요. 이게 견갑하근,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극하근, 그 밑으로는 또 소원근.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보면 앞쪽에 하나, 뒤쪽에 두 개, 위에 하나가 이렇게 어깨 탈구라 그러냐, 어깨 공 동그랗게 생겼다 탈구라 그러는데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요. 지금처럼 앞 메뉴에 하나, 그 다음에 앞쪽으로 하나, 뒤쪽으로 두 개. 예, 이걸 이제 그냥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회전근개. 자, 어깨에 그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의 원인은 되게 다양해요.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운동으로 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많이 사용해서, 과사용해서 흔히 말하는 파열, 끊어지는 단계도 한 4단계 정도 있거든요. 뭐 소파열, 대파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찢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좀 많이 사용해서 찢어진 애들의 경우는, 예, 그냥 내버려 두거나 혹은 이제 약간의 나이가 들면 파열이 생기긴 하는데, 이게 좀 많이 파열하면 이건 수술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경우는 많이 과사용해서 파열되거나 혹은 이제 사고가 나거나 어깨 충돌을 잡거나, 그 다음에 손을 짚으면요, 위에 견봉이라는 애하고 아까 말한 극상근이 확 닿으면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만 이렇게 뭐 넘어지면서 짚거나, 아니면 어디 문에 누가 문을 확 여는데 어깨 탁 닿고 여기 하필 그 극상근이 있는데 여기를 탁 찍어서 여기를 부딪히거나 이러면 이제 다쳐서 이제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파열이라고 그러잖아요. 파열의 경우는 좀 약물 치료를 받거나 운동보다는 뭐 심한 경우는 수술까지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아니고요. 그냥 여기에 해당되는 어깨 운동을 해서 좀 좋아질 만한 해당이 되는 분들은 염증 반응, 그 다음에 석회질이 좀 껴서 움직임이 저하되는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효과적인 운동 테라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회전근개라는 애 중에 아까 말한 극상근이라는 애 설명 있죠? 맨 위에 있는 애. 얘가 문제를 많이 발생을 해요. 걔 같은 경우는 여기 돌기뼈 있잖아요. 경봉이라고 하는 요 뼈.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분들은 아마 요쯤에 있는데, 저는 운동을 해서 근육이 있어서 조금 안쪽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뼈 이렇게 가까이, 여기 뼈가 저는 여기 있는데, 여기 그 견봉 밑에 이제 극상근이라는 애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쭉 오는 건 아니고 여기 뒤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안으로 붙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사선을 그리면서 오는데, 거기에서 지금 견봉에서 여기서 하나, 둘, 세 마디, 여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통발점이라고 하는 애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머리에서 이렇게 신경이 나오는데 여기를 좀 눌러주면 그 좀 고통을 수반하는 그 흔히 말하는 물질을 잡아요. 얘가 움직일 때 우리가 뇌에서 전달을 하잖아요. 아파 뭐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이제 신경을 이렇게 쓰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잡으면요,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아까 그렇게 하나 둘 셋 네 마디 쪽에 손가락 두 개로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걔가 아픈 나오는 물질을 조금 잡아주거든요. 그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어깨가 안 좋은 분들 여기를 잡아 당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쭉 팔을, 예, 앞이나 옆으로 이렇게 10번 들고, 그죠?
옆으로 10번 들고, 예, 뒤로도 살짝 이렇게 10번씩 빼고, 그러니까 움직임을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10번, 옆으로 10번, 뒤로도 살짝 10번, 이렇게 요걸 잡아놓은 상태에서 하면 아까 말한 좀 고통을 수반하는, 우리가 이제 염증이나 이럴 때 이렇게 움직이면 걔가 못 움직이게 신경을 보내서 아프니까 더 염증이 날 것 같으니까 잡아놓는데, 대신 이제 이게 이 순환이라 그래서 환기라 그래서 혈류를 보내주면 그런 찌꺼기나 이런 그런 애들을 이렇게 압력을 높여서 오히려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누르거나 이런 마사지들이 그 부분에 혈류를 전달시켜서 치료 효과를 도와주거든요. 우리 몸은 자생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지금처럼 조금 아파도 참고 움직이면 걔가 움직임을 지금처럼 이 통발점을 이렇게 제어를 한 다음에 움직여서 그쪽에 혈류를 보내주고 움직임을 만들면 정말 희한하게도 그 부분이 아픈데 점점 안 아파져요. 마사지도 약간 그런 원리거든요. 이런 신경계들을 신경계가 들어가는 애들이, 그러니까 어디가 다치거나 이런 부분들이 신경이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혈관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안 되면 그쪽에 그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영향을 못 받으니까 안 좋아지고 그렇게 안 좋아지기 때문에, 웃긴 거는 마사지라든가 이런 움직임을 주면요, 거기가 이제 혈액순환도 되고 신경계도를 원활해지면서 자연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이제 운동을 하거나 마사지를 해주면 좋아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지금처럼 아까 말한 그 극상근 쪽 뒤에 이 부분을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세에 의해서 몸이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운동을 이렇게 으쓱으쓱 잘못하거나, 지금처럼 뭐 컴퓨터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컴퓨터를 많이 하시면 이렇게 어깨가 나오면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뭐 견갑골에 견갑거근이라는 애가 이제 목 쪽을 이렇게 잡아서 목이 으쓱해지면 목도 안 좋아지는데, 목은 나중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만 따로 달아서 두통이라든가 목의 움직임이 왜 저하가 되는지 그 부분 따로 설명할 거고, 오늘은 어깨 얘기니까 일로 넘어오면 안 되니까 이제 어깨에서 끝낼게요. 그래서 하여튼 요렇게 해서 몸이 이렇게 말리면 머리도 나가고, 지금처럼 이제 앞쪽은 강화가 되고 뒤쪽이 약화되는데, 견갑골의 또 중앙 부분에 능형근이라는 애가 이렇게 벌어지면 또 거기에 약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기능적으로 약화가 되면 반대로 약화된 대신해서 다른 애들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약화된 애를 자꾸 괴롭혀서 운동을 해줘야 다른 애들이 2배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냐면, 어떤 부위가 다치거나 이상하게 그 약화가 되면요, 걔를 더 쓰려고 하지 않아요. 보상작용이라고 하는데 강화되어 있는 애를 더 써요. 그러니까 얘한테 원래는 1이라는 일을 줬던 애인데 얘가 일을 잘 처리를 못하면요, 이렇게 일을 잘 못하면 얘한테 일거리를 얘한테 줘서 얘가 너무 세져 버려요. 얘가 스트레스가 과하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안 좋아지면 얘도 과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화되어 있는 애한테 일거리를 자꾸 줘서 걔를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강화 운동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뒤쪽에 그 능형근이라는 애를 강화를 하려면 몸을 이렇게 어깨를 앞쪽에서 뒤로 빼야 돼요. 지금처럼 팔을 붙이고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뒤로 빼야 되는데, 요거를 하실 때는요,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하실 때는 어깨가 뒤로 넘어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자세, 이제 정면을 바라보시고요, 응시하시고 어깨를 이런 식으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기구 운동으로는 시티드 로우라는 애가 있어요. 앉아서 이렇게 당기는 시티드 로우라는 걔를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걔가 이제 회전근개 쪽 강화하고 능형근 강화 운동에 굉장히 좋은 탁월한 애예요. 그러니까 어깨 움직임이 진짜 안 좋으신 분들은 시티드 로우 지금처럼 하는,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스크럽 가면 이렇게 당기는 거, 그거 이제 가볍게 해서 많이 하시면 좋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깨 운동 요 손가락으로 잡아 두시고 이렇게 앞쪽으로 뒤쪽으로 하는 그 운동, 그 다음에 좀 움직임이 좀 안 나오시는 분들, 여기 지금 이 목 쪽 뒤쪽 있죠, 여기 극상근이라는 애 자꾸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예, 어깨를 서클이라고 하는데 어깨를 이렇게 으쓱으쓱 돌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런 테라피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 못 움직이게 했으면 자꾸 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꾸준히 하시면요, 한 1, 2주면 굉장히 좋아져요. 기능적 문제는 많이 사라질 거고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오늘은 어깨 얘기했잖아요. 어깨
다음 시간에는요, 테라피, 운동 말고, 예, 테라피로 발목, 뭐 발바닥, 발가락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대부분의 분들의 손가락, 손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발가락, 발바닥, 발가락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 신체에는 되게 중요한 세 개가 있어요. 목 있죠. 그 다음에 손목, 그 다음에 발목. 이제 신경계를 이제 열린 사슬, 닫힌 사슬로 나누면, 요거는 좀 어려운 얘기니까 넘어가고. 하여튼 목이라고 하는 특히 발목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신경 쓰지 않으면요, 허리도 안 좋아지고 무릎도, 발목 자체도 안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몸의 어떤 긴장도도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발목, 손목, 발목, 뭐 발가락, 발바닥 이런 얘기를 가지고 왜 이걸 해야 되고 왜 이걸 하면 좋아지는지 요거 한번 다음 시간은 테라피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고요. 마이크가 도착을 하면 저는 이제 운동도 하는 사람이니까 운동을 하면 근육도 강화가 되지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런 운동을 하면 이제 신체 구조상 어디가 더 좋아지고 몸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운동하면 몸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가볍게 운동을 하면 지금처럼 몸을 살리는 겁니다. 네. 나이가 드실수록 더 운동을 하셔야 되고, 젊은 분들이야 이렇게 몸을 만드는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몸을 만드는데 쓰긴 하지만 이게 기능적으로도 몸을 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운동 꼭 하셔야 되고, 다음에는 운동 얘기도 좀 가지고 좀 이런 식으로 좀 풀까? 젊은 분들은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고, 하여튼 오늘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해주세요. 저한테는 큰 힘이 되겠죠. 네, 다음 시간에도 발목, 발바닥 가지고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